세 분과 함께 짚어볼 오늘 뉴스특급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현송월 단장이 퍼스트레이디급이냐? 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얘기를 해볼 텐데요. 방남 이틀째입니다. 현송월 단장이 서울을 다시 찾았습니다. 지금은 잠실 학생체육관을 둘러보고 있고요. 잠시 뒤면 남산 국립극장이나 장충체육관 등을 둘러볼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어제 강릉에서의 관심이 참 뜨거웠는데 지금 서울은 분위기가 어떤지요? 일단 뭐 서울의 분위기는 썩 이제 서울역 분위기는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대한애국당 관계자들이 나와서 현송월 단장이 도착하기 전에 이제 이 북한 인공깃발과 또 김정은 사진에 대한 또 화형식이 진행돼서 여러 가지 또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현송월 단장이 오늘 강릉에서 서울역으로 올 때 이 KTX 임시 열차편으로 왔어요. 왜냐하면 KTX 정기 열차편이 아니고 임시로 이제 팀들만 점검 팀들만 타는 이 차량이 특별히 운항이 됐습니다. 이거는 지난번 그 KTX 서울 강릉 간 이제 처음에 개통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탔을 때 그때 임시 열차가 편성된 이후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차를 통째로 빌린 게 문 대통령 이후에 처음이다. 그만큼 이제 우리 측에서 상당히 이제 현송월 단장 팀들을 그러니까 극진하게 대우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일단 이제 오늘 그 서울역에 도착을 해서 롯데호텔에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지금 현재 이제 세 군데의 공연장을 현재 둘러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한 선생님 보시는 것처럼 이제 현송월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굉장히 높은 거는 사실인데 어제 강릉에서 실제로 지근거리에서 지켜본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아메리칸 커피를 달라 이런 얘기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세련됐더라 이런 증언이 전해지고 있어요. 네. 이제 2010년을 이제 지나면서 북한에도 이제 커피숍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평양에 있는 여성들은 아메리카노를 사실 이제 쓰니까 맛이 없어 했지만 좀 도시적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이제 아메리카노나 라떼 이런 걸 마시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송월 씨도 아마 그 아메리카노를 알고 있고 설사 믹스 커피를 좋아한다라고 해도 좀 세련된 모습을 나만의 일부러 보이기 위해서 아마도 아메리카노를 더 좋아한다고 얘기했다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피가 북한에서 조금 더 대중화된 게 10년이 채 안 되는 거네요. 안 됐습니다. 이제 몇 년 불가됐고요. 그것도 이제 평양에서만 아메리카노 정도가 이제 지금 열풍이 불고 있는 정도라서 그렇게 크게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 선생님뿐만 아니라 현송월이 이제 내뱉은 말들을 보면 굉장히 호탕하게 웃기도 하고요. 굉장히 당찬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데 저희가 북한 여성 하면 사실 그런 모습은 상상하기 힘들다는 편견들도 있으실 텐데 굉장히 놀랐다는 거예요.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네. 일단 현송월 씨 이제 어렸을 때 학생 시절 때 벌써 이제 현송월 씨는 좀 성격이 좀 강한 편이고요. 그리고 좀 남들보다도 충성심이 좀 더 강해서 어쩌면 그 왕지상 경호막단에 들어가서도 그 체제 선전을 더 많이 받았던 여성이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이제 김정일이거나 김정은에게도 좀 잘 보였던 점도 있고 이런 좀 호탕한 성격이 일반 예술인들과는 좀 다르게 그런 성격이 그 김 부자의 마음에 들어서 지금까지 신임을 얻은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어제부터 있었던 스케치 중심으로 해갖고 저희가 진짜 본질로 한번 가볼게요. 저 이종우 실장님. 네네. 어제 강릉 아트센터에서 참 긴 시간 현송월 단장이 머물렀는데 그렇죠. 서울에서는 어디가 좀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까? 네, 지금 그 현송월 등 이제 북한 실무자들에게 우리가 크게 두 갈래로 보여주고 있어요. 어저께 그 황영조 기념 체육관하고 그다음에 강릉 아트센터 이 두 갈래가 오늘도 사실 이어집니다. 이 두 갈래가 어떤 의미냐면 하나는 체육관이에요. 그런데 대신 관객석이 많아요. 그러니까 황영조 체육관 같은 경우가 1,500석이고 강릉 아트센터는 990석입니다. 그런데 황영조 기념 체육관은 사실은 음향 시설이 안 좋아요. 체육관으로 원래 지었기 때문에 클래식을 하기에는 반사가 되지 않고 이렇게 음이 날아간다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강릉 아트센터는 객석이 작은 대신 충분하게 그런 음향 시설이 돼 있는데 오늘 서울에서도 사실은 두 갈래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나는 장충체육관, 하나는 장충체육관이나 혹은 잠실학생체육관. 이게 체육관 쪽으로 한 부류가 있고 한쪽은 뭐냐면 국립극장이나 혹은 예술의 전당. 이쪽은 전문 공연 이 장입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디를 택하느냐 전체적으로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올 삼지연이라는 악단이 어떤 악기 위주냐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체육관을 선택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자악기라든지 이런 거를 갖고 올 가능성이 크고
이런 공연장을 고집한다 그러면 전자악기보다는 전문 관현악단이 온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이해가 됐어요. 지금 조금 전에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이제 장충체육관으로 조금 전에 현송월 단장 일행이 출발하는 모습 화면으로 잠깐 보고 계십니다.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북한의 현송월 단장 일행이 어떤 그 목적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지금 이 어디서 공연하는지를 임하는지 저희가 강릉시 관계자를 취재해봤는데요. 관련 내용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정확한 날짜, 그러니까 뭐 8일이나 뭐 9일이나 이렇게 논의됐었는데 극장의 이미지나 사이즈를 보고 어떤 것들을 할 건가 지금 고민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혹 또 한두 개 정도는 뭐 남한 거의 뭐 노래나 곡목들도 뭐 또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민요라든가 뭐 또 익숙하게 알려졌던 뭐 클래식 음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한 날짜는 뭐 8일이나 9일 정도라면 이제 평창올림픽 개막에 맞춰서 준비하겠다는 게 강릉시 관계자의 말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2월 9일이 평창올림픽 개막식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날은 아마 이제 개막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날 이제 행사를 할 경우는 조금 여러 가지 차질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개막식에 전체적으로 모든 관객과 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될 거기 때문에 좀 분산 효과를 노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전야제는 아니면 그 후가 될 수가 있을 텐데 문제는 이제 금강산에서 그 전야제를 지금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제 남쪽에서도 예를 들어서 8일 정도의 같은 어떤 성격의 공연을 동시에 여는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추진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공연의 어떤 성격 자체가 그냥 일반 그 광연악단, 클래식 같이 좀 정치 중립적이고 이제 그런 것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지금 우리가 봐왔던 모란봉 악단이라든지 이런 악단과 같이 뭔가 좀 경쾌하면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정치색이 있는 조금의 있는 노래라든지 아니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남쪽 노래 한 두세 가지 정도를 같이 이제 합창단에 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을 택할 것인지 그걸 아마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들이 과연 본인들 입장에서 보면 선전에 효과가 있을 것인지 아마 그런 걸 선택할 때는 제가 볼 때는 기존의 어떤 그런 관현악 이런 거보다 그 아주 오리지널 클래식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냥 TV에서 봐왔던 모란봉 악단과 같은 그런 성격의 공연들 아마 그런 것들 함으로 해서 조금의 분위기를 띄우는 식으로 해서 아마 할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인다 이렇게 예. 예상하고 싶습니다. 한 선생님 말씀처럼 어떤 곡을 할지에도 관심이 많이 몰리고 있는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제 우리나라 노래 한두 곡 한다는 거잖아요. 어떤 노래를 저희가 좀 유력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관현악단이 오면 클래식도 있고 또 이제 모란봉 악단도 이제 포함돼서 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 가벼운 뭐 대중가요도 이제 부를 가능성이 있는데요. 뭐 관현악단이 남한 노래를 한다라고 하면 뭐 그리운 금강산이라든가 또는 뭐 우리 남한의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가곡을 부를 가능성이 높고요. 가곡이나 예전 예, 노래. 가곡 그리고 또 뭐 그 계몽기 가요라든가 이런 것도 부를 가능성이 높고 또 이제 북한에서 가장 이제 남한 노래다라고 하면 그래도 누구나 부를 수 있는 노래다라고 하면 홀로 아리랑, 뭐 홀로 아리랑. 독도에 대한 노래를 아마 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우리 노래를 부르는 것 자체가 좀 대중화된 노래 그리고 예전 노래를 선택할 가능성 그것도 한두 곡 정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남한 노래를 불렀을 때 그 노래에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노래들로 준비를 해서 올 가능성이 높고요. 또 이번에 이제 관현악단이라고는 했지만 그 안에 북한의 이제 공연을 보면요. 전체적으로 관현악이 늘 포함되어 있어요. 종합예술단체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중간중간 전자음악도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 지금 채널의 취재 결과 강릉시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일단 남한 노래 한 곡도 부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또 하나 취재된 게 있습니다. 목소리 하나 더 들어보시죠. 쪽에서 원했던 것들이 뭐 스피커 같은 거는 그러니까 뭐 메이어라든가 또 조명 이탈제 알파 같은 것들을 요구했었는데 그거와 동급으로 대치됐던가 아니면 또 렌탈을 해서라도 준비를 해주겠다 그런 논의를 해서 서로 뭐 만족하고 충분히 또 북측의 그 스태프진들도 다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요구 사항이 생각보다 구체적인데 뭐 네. 예술단 생활도 하셨으니까 북한에서 네. 북한에서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원정이라든지 다른 곳 가서 공연할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항상 이렇게 이번에는 처음 이런 거기 때문에 뭔가 본인들의 요구에 맞는 스피커라든지 음향 시설을 다 요구하는 겁니까? 원래 이제 북한에서도 중앙예술단이 지방으로 공연 간다라고 하면 자기들의 음향시설을 가지고 다닙니다. 큰 대형 버스에 뭐 음향시설 싣는 그 차가 또 따로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다른데 이제 뭐 멀지도 않은 해외 공연도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으로 오는 공연이라고 하면 멀지 않기 때문에 음향시설은 본인들이 가지고 와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예. 제가 봉화예술극장에서 공연할 때도 우리 대한민국의 교향악단이 공연도 왔었고 다른 공연단들도 이렇게 오면 대부분 자기들의 이제 음향 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조명을 가지고 따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건 이제 가지고 올 형편은 안 됐는지 아하. 또 수준은 높게 해서 아마도 우리 쪽에 높은 수준을 또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해가 됐어요. 예, 뭐 이종걸 실장님 네. 이렇게 보신 것처럼 현송월 단장이 뭐 공연 관계자나 실무자들과는 뭐 화기애애하게 농담도 하고 많은 대화를 나눈 것 같긴 한데 유독 카메라 앞에, 그러니까 취재진들 앞에 서면 굉장히 싸늘하게 변화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카메라 앞에 선 모습만 알 수가 있었는데 그렇죠. 사실 어저께인가요? 이제 이 황영조 기념체육관에서 이 스태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기자들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 말을 이제 이 딸 수가 있었습니다. 동영상을. 그때 나온 이야기가 이렇게 오실 줄 알았으면 1년 전에 말씀해 주셔서 5만석을 할 거다. 이게 사실은 노출된 게 우리 기자들이 그냥 밀고 들어가서 찍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통일부에서 자체적으로 이 현송월의 동영상들을 전부 다 이제 이 풀한다 그러죠. 기자들한테 공개를 했는데 말씀하셨듯이 그런 웃는 장면들이나 화기애애한 장면을 전부 편집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자들이 굉장히 항의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저쪽에서 요구한 거냐 아니면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편집을 한 거냐 이렇게 강하게 항의를 했는데 일단 통일부에서는 그냥 우리가 잘 그 동영상을 이제 편집한 거다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게 느껴져요. 뭐냐면 지금 북한에서는 우리 언론에 대해서 상당히 거리감을 갖고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 비추는 모습에 대해서는 일관적으로 좀 차분하고 그냥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냐. 통일부가 사실은 그걸 미리 스스로 먼저 그런 것들을 해준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현송월 단장이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말문을 뗀 것은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목소리 같이 들어보시죠. 주셨으면 여기를 한 5만석 규모로 만들 수 있는데 너무 갑자기 연락을 주시는 거라면 이걸 새로 만들 시간이 없었어요. 그럼 이게 체육관 찍어주면 더 좋았을 거 그렇습니다. 체육관에 하면 생각보다 그러게 말이에요. 점수를 덕담의 저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뒤 또 이제 좀 얘기할 게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현정 의원. 네. 그러니까 언론의 차가운 이유는 본인들의 어떤 왔다 갔다 그러니까 행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정을 취소한 거 번복한 것에 대해서 명분을 쌓기 위한 거라는 얘기도 있어서요. 근데 지금 보면 이 현송월 단장을 비롯해서 이제 언론에 적극적인 게 표현을 하지 않는 이유가 저는 북한도 한국 여론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여러 가지 신문이나 우리 보도를 다 지금 해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국내 분위기가 그렇게 녹록치 않다. 그렇게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2000년도에 이제 정상회담을 취재할 때 보면 그때는 북한 당국자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야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접근해 오기도 하고 또 오히려 기자들한테 먼저 말을 묻기도 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만큼 우리 쪽 분위기가 그때는 좀 달랐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 현송월 단장 이런 사람들이 우리 측에도 요구를 했을 가능성도 있을 텐데 그냥 본인들이 말 자체를 지금 언급을 하지 않고 또 웃음 띤 얼굴을 안 보이는 것 자체가 예. 국내 여러 가지 좀 부정적 여론들을 자칫하면 더 불을 부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한마디 예를 들어서 남한에 대한 좀 비판적인 이야기나 이런 걸 할 경우에 전체가 또 국내 여론이 좋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신경 써서 가급적이면 아마 이제 말을 하지 않는 아마 아까 말씀하실 때 통일부가 그렇게 좀 편집해서 한다는 것도 통일부 측에서도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나가는 걸 꺼려하는 그런 인상을 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로 좀 메시지를 상당히 조절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 선생님 지금 북한에서도 사실 저희 언론을 다 지켜보고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현송월 단장이 지금 일각에서는 퍼스트레이디 수준의 의전을 받느냐 이런 지적도 있잖아요. 이런 게 북한 입장에서는 별로 손해볼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어쨌든 북한만이 이제 신비주의를 이렇게 이번에 하면서 또 대접도 많이 받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김정은도 아닌
또 북한의 이제 최고 노동당 간부도 아닌 어쩌면 이제 예술단 단장인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있는다. 뭐 또 언론에 이제 뭐 그걸 또 홍보하겠죠. 관심을 받고 있는다는 것만으로도 자기들 입장에서는 좀 자존감이 좀 높아진다고 조금 더 어깨가 좀 으쓱해지는 그렇기 때문에 뭐 손해 본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앞으로 북한 언론이 또 이 현송월 단장 일행의 방남을 또 어떤 식으로 보도하는지도 지켜볼 텐데 저희도 평창 올림픽을 성공을 기원하면서 성공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에는 동감을 합니다만 이 현송월 단장 일행 방남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설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종우 실장님. 네네. 이제부터 이 얘기를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일정 번복했잖아요. 그렇죠. 그 11시간 만에 토요일에. 네네. 그리고 일요일에 갑작스럽게 또 왔단 말이에요. 네네. 이거 아직 이유 밝혀진 게 없죠. 네, 그렇습니다.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우리한테 전혀 이유를 밝히지도 않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유감 표명,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하지 않고 자신들은 그냥 자신의 일정대로 지금 가고 있고 문제는 지금 이 남한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정서도 처음에는 사실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였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일정을 하루 번복하는 과정 이런 과정들이 아무런 해명이 없이 저렇게 계속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보고 사실은 굉장히 비판 여론이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거기에 이제 불을 붙인 게 우리가 너무 과잉 경호를 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 뭐 통일부의 어떤 편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겹치고 있는 부분. 어저께는 국정원의 어떤 경우에서 뭐 불편해 하시니까 질문하지 마라. 이 말이 굉장히 사실은 듣는 우리나라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저렇게 심기 경호를 해줘야 되나 뭐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렇게 쌓여 있어서 지금 사실 고운 시각으로만 지금 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위원장님 좀 더 하나 들어가 보면 일정 번복에 대해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 사이에 우리 정부 측이 왜 바뀌었는지 물어는 봤는지 아니면 물어봤다면 들었는데 이걸 언론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주는 건지 어떤 게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뭐 보면 아마 우리 쪽에서도 이렇게 대놓고 지금 물어보는 그런 상황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추정을 해보면 문제는 이제 금요일 날 올라오려 때 안 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때 당시 뭐가 있었냐면 IOC에서 이제 남북 단일팀과 관련한 이제 숫자와 관련된 협상이 있었어요. 근데 결과는 놓고 보면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상당히 많이 들어줬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보면 실제로 이제 북한 사람들은 이게 지금 협상의 달인들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선전선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평생을 그걸 해온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왜 온다 그랬다가 안 온다 그러면 답답할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당국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IOC에서 협상이 진행 중이고 자 거기서 그러면 북한이 당초 요구했던 예. 한 10명을 뛰어넘어서 지금 한 30명 정도 40명 정도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팀 숫자도 많아지고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수용을 했는 걸 보면 실제로 아마 거기에 또 협상을 위한 하나의 또 수단적인 요인을 삼지 않았을까. 만약에 이게 온다 그랬다 안 온다 한 걸 보면 일단 IOC가 타결되고 나니까 바로 또 온다고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북한의 모든 행동과 이런 행동 자체는 그러니까 우리 당국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급한 사람은 한국일 것이다. 그래서 어차피 이게 깨지면 한국이 당혹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갑의 위치에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구한 대로 자신들이 하는 스케줄대로 밀당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종호 실장님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어쨌든 일정 번복을 해놓고 한마디 사과가 없는 셈이잖아요. 뭐 부적절한 선례를 남긴 것이다. 뭐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에 아직도 협상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비용에 대한 문제들도 실질적으로 이 선수단과 그다음에 응원단과 그다음에 지금 예술단 이 각각에 사실 굉장히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들도 사실은 지금 제재 국면에서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어떤 층위에 앞으로도 협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선제적으로 우리 왜 양쪽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는 협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한 번에 그런 어떤 호흡이 끊어짐으로써 우리는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맞이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적어도 급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양쪽 다 절박한 상황이다라는 걸 인지시키는 협상이어야 된다. 그게 안타깝다는 것이죠. 방금 전에 화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잠실학생체육관에서 현송월 단장 일행이 지금은 장충체육관에 도착해서 본격적으로 그 무대를 한번 둘러볼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정회의에서 어이없는 말실수가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지구촌 축제인 동계올림픽이 다음 달 평양에서 열립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평창 지구촌 축제인 동계올림픽이 다음 달 평창에서 열립니다. 당정 회의였어요. 근데 이현정 의원 단순 실수겠죠? 아, 그럼요. 뭐 단순히 이제 지금도 뭐 이 평창 평자 붙는 게 많다 보니까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이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걸 이제 국민들이 조금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걱정의 시선으로 보시는 게 지금 정부가 하는 일 자체가 보면 자칫 이게 지금 모든 초점이 지금 뭐 평양 관련된 일 오는 사람들, 그다음에 지금 평양에 참가 이 문제에 집중되다 보니까 사실 또 당국은 그렇게 만들어놨고 지금 또 언론 탓을 하고 있어요. 왜 언론이 자꾸 이렇게 너무 취재를 하느냐? 아, 언론이야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 오면 당연히 취재를 그렇죠.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지금 판을 깔아놓은 것 자체가 보면 실제로 올림픽이라는 그 행사 자체보다는 너무나 이 북한 쪽에 어떤 오는 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또 우리가 북한의 제에서 이제 된 게 지금 마신령 스키장하고 금강산을 지금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그런 것도 더불어서 함께 여러 가지 모든 일 자체가 지금 어떤 면에서는 일부에서는 외국에서도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지금 뭐 워싱턴 포스트 이런 데서도 이게 지금 평창 올림픽이 아니라 이 평양 올림픽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정도로 그만큼 이 올림픽의 주도권 지금 북한에서도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지금 인기가 없는 종목을 갖다가 우리가 구제해 줬다는 이야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참가함으로 해서 인기를 다시 살려줬다. 이런 이야기가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오는 사람들 돈 다 대주고 먹을 거 다 대주고 잠자리 대주고 하면서 결국은 지금 공은 북한에서 가져가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 이후에 북한이 과연 그러면 핵과 미사일에 대한 협상들을 제대로 임할 것인가. 거기서 입 닦아버리면 끝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국민들의 걱정 자체가 실제로 이 용어의 어떤 잘못 자체를 그렇게 그냥 단순한 실수로만 보고 넘길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죠. 예. 예, 이종걸 실장님, 뭐 네. 저희가 키워드로도 퍼스트 레이디급이냐, 뭐 약간 이런 지적을 좀 해봤는데 실제로 현성월 단장이 하루 먹는 그 음식값이나 하루 묵는 그 숙박비 자체가 만만치 않다라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저께 그 오찬을 했던 호텔과 또 그 어저께 머물렀던 어떤 호텔 둘 다 사실은 이제 한 곳은 리모델링을 한 곳이고 한 곳은 이번 평창 올림픽을 위해서 개장을 한 곳인데 양쪽 다 사실 하나는 5성급 호텔이 우리나라에서 10군데가 있는데 지방은 3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3군데 중에 하나입니다. 특급 호텔이잖아요. 예, 강원도가 유일하게 그 5성급 전국에서 그러니까 지방의 3곳 중에 하나를 지금 갖고 있는데 그곳에서 오찬을 하고 또 저녁 때 그 숙소로 머물렀던 호텔도 사실은 굉장히 그 이번에 시설이 아주 현대화된 그런 호텔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먹는 어떤 음식값이라든지 혹은 묵는 그런 숙소비라든지 하면 사실 최저 50만 원 이상, 그러니까 숙박은 그리고 식사비도 뭐 최저 한 15만 원에서 인당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그런 뭐 식사비인데 만약에 정말 이런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끌려가지 않고 정말 원하는 어떤 결과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처음부터 우려되듯이 지금 모든 것들이 북한의 의도대로 가고 북한의 어떤 그런 그 공이 북한에 넘어가는 그런 주도권도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는 것이죠. 오늘 제1야당 대표 홍준표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당연히 북한 관련 얘기가 나왔을 텐데요.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한마디로 폭풍 속의 촛불 안보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완료가 3개월 앞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김정은의 시간 벌기용 위장 평화 공세와 정치 쇼에 끌려다니면서 평창 동계 올림픽을 평양 올림픽으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라면 대한민국의 안보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야당 대표의 지적이 너무 색깔론으로 가는 겁니까, 이종훈 실장님?
표현 자체는 좀 사실 우려의 어떤 목소리를 담으시려다 보니까 뭐 평양올림픽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중도나 보수의 어떤 상황에서 어저께 오늘 현송월에 대한 지나친 그런 대우와 또 그런 보도의 내용들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좀 더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인터넷에서 보는 댓글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어떤 움직임을 볼 때 이것이 좀 정부에서도 사실 그런 게 감지되고 있는 느낌.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사실은 그 청와대 메시지가 약간씩 결이 좀 달라지고 있다라고 지금 느껴지고 있는데 예. 아무튼 이것이 너무 지나치다라고 느끼는 그런 흐름은 분명히 지금 감지되고 있습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뭐 말씀처럼 정부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북한의 올림픽 참가는 올림픽 성공에 기여한다. 뭐 이 말엔 동의를 하겠지만 일각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주연은 우리 대한민국이고 북한은 조연에 불과하다. 이런 지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림픽 성공을 뭐 바라지 않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언론도 마찬가지고 정말 이건 국가적 대사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해야죠. 그렇지만 이제 북한의 참여가 이번에 우리가 여러 가지 국민들이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란도 있지만 그래도 북한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요청한 게 결국 이제 이 핵과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회담의 단초, 협상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다. 이런 측면에서 일단 정부를 좀 지원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올림픽 이후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뭐 당장 올림픽만 잘 치러지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처럼 지금 정부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외부의 시각과 여러 가지 동맹국의 시각은 예. 그렇지가 않습니다. 올림픽 이후에 오히려 이 문제가 오히려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정부 측에서도 과연 국민들 보기에 좀 이게 너무하다라는 그런 것들은 좀 피하면서 우리의 자존심 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있을 회담의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좀 더 성숙하게 좀 해야 되는데 문제는 너무 이제 예를 들어서 북한 측을 이렇게 하다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도 조금 불편해하시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오늘 오전에 이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잠깐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저놈들이 뭐라고 우리나라에서 완전 점검을 하고 그래? 이게 대한민국의 말이게. 그래서 애국 국민으로서 어떻게 유치한 우리 올림픽인데 태극기가 아닌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을 하고 애국가가 아닌 알량을 들고 입장하는 게 이게 올바른 문재인 정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각의 물론 목소리입니다. 평창올림픽의 성공, 평화적인 유치 이런 것 다 모든 국민들이 공감을 할 텐데 일단 곱지 않은 북한에 대한 여론도 뭐 정부가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서희 선생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